자,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돈 얘기입니다. 예, 한국 사람 돈 얘기 좋아하니까. 제가 우리 그 20대 친구들 왜그 비투한 사람들, 그 유튜브에 보면 이제 시사적격이라고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어요. 거기 보면 20대 분들이 비트코인에 손대가지고 그 엄청난 빚을 졌음에도 못 빠져나오고 이제 코인에 중독돼서 예, 허우적대는 거, 예, 저 한번 보라고 해서 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. 근데 거기 계신 분들 보면 왜 비트코인 했습니까? 예, 물어보잖아요. 왜 비트코인 했습니까?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요즘 월급 벌어가지고 내 집 마련 못 하잖아요. 이 얘기를 꼭 해요. 예. 월급만으로 내 집 마련 못 하잖아요. 이런 말 많이 하시죠, 여러분. 요즘에. 예. 입버릇처럼.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. 예, 틀린 말은 아니에요. 월급만 내 집 마련 못 합니다. 집값 떨어져도 못 해요, 사실. 뭐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. 근데 내 집 마련 못 한다고 돈을 못 모을 만한 이유는 될까? 내 집 마련 못 한다고 돈을 못 모으는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? 저는 뭐 월급만 내지 말을 못한다, 뭐 집값 비싸다 이 말을 할 수 있어도 월급만 내지 말을 못하기 때문에 돈을 안 벌어야 된다, 이거는 솔직히 좀 멍청하다 생각됩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 내 집 마련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, 안 그래요? 그렇게 살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. 왜냐하면 사람들이 뭔가 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좀 잘못됐어요. 결혼하려고, 내 집 마련하려고. 이혼했을 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잖아, 안 그래요? 이제는 뭐 집을 살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이, 자기 명의로 집을 가지는 사람들이 안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적어요.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. 지금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그렇잖아요, 여러분. 내 집 마련 못 한다고 꼭 못 산다, 안 좋다, 이건 아니잖아요, 여러분. 왜냐하면 뭐 집이라는 게 물론 현대인한테 중요한 거지만 뭐 이게 언제까지 뭐 가치가 있을지는 모른단 말이에요, 우리나라가. 안 그래요? 난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게 그런 거야. 우리나라가 지금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이 없잖아요. 그런데 난 집이 비싸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. 올라가는 것 자체가. 유지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. 예. 그래서 내 집 마련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. 무조건 모아야 돼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본주의 사회에 돈 못 모으는 거는, 돈 안 모은다는 마인드는 자살행위입니다, 자살행위. 네,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. 바보 같은 생각. 뭐 결혼할 만한 뭐 결혼장은 마련 못하기 때문에, 아파트 못 가기 때문에. 아파트 가려고 태어났어요? 설령 아파트 분양한다 치더라도 지금 아파트 다 분양 대금 다 치를 수 있을까? 그런 사람들도 얼마 되지 않을까요, 여러분? 솔직히 뚝 까놓고.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뭐 실일 거주로 사는 사람들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. 다들 이거 이제 시기 좋을 때 사가지고 집값 올랐을 때, 어? 시기 좋을 때 팔아서 차익 남기려고 하는 거잖아.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. 안 되면 내가 실거주 하기 싫어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, 문제는 실거주 했을 때 그 돈을 다 이제 감당할 수 있냐는 거지. 네. 그래서 돈을 모아야 됩니다. 좋든 싫든 간에 모아야 돼. 내 집을 마련을 하건 마련하지 못하건 모아야 됩니다.
왜냐하면 그런 거예요. 좀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. 젊은 친구들 중에 자기 월세 살고 벌이가 안 되는데 자꾸 돈을 안 모으려고 그래. 하나같이 저 얘기를 해. 이제 월급만으로 결혼도 못하고 어? 아파트도 못 가는데 돈 벌 필요가 뭐가 있냐.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. 우리 자본주의 살고 있잖아. 계속 돈이 필요하잖아, 여러분. 우리가 평생토록 일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일자리가 그렇게 안 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큰 돈이 나갈 수 있잖아요, 여러분. 돈은 항상 여윳돈이 있어야 되는 게 그런 거예요. 꼭 뭐 내 집 마련을 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. 돈을 모은다는 건 일종의 보험을 만드는 거죠. 살면서 만에 하나 있을 내가 어떤 그런 큰일, 돈이 크게 들어간 일을 대비해서 하는 거죠. 그 중에 하나가 뭐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는데, 내 집 마련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. 뭐 살다가 내가 큰 병 걸릴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내가 직장을 그만둬서 뭐 손가락을 빨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. 아니면 이 모은 돈을 가지고 내가 뭐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리고 이 돈을 모아가지고 좀 지금보다 나은 환경으로 좀 이사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원룸 살다가 1.5룸이나 투룸 갈 수 있는 거잖아. 아니면 그냥 전세에서 반대수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아니면 임대 아파트 뭐 보증금으로 낼 수도 있는 거고. 그러니까 보험이에요, 보험. 이 보험이 있어야 삶을 더 안정하게 살 수가 있어요. 돈을 모은다는 건 우리가 살면서 이제 발생한 여러 가지 위험수를 예방하는 겁니다.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돈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예방할 수 없느냐,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피해되느냐, 차이가 많이 벌어져요. 젊을 때는 이거 몰라. 나이 어릴 때는. 왜냐면 이 젊음이 계속 오래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. 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 나이 먹어서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사람들이 막이라 하거든요. 근데 한 30대 중반만 지나면 그런 생각 못 가져요.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사기업 다니면 누군가는 나와야 되고 딴 일을 한단 말이에요. 사무실 다니던 사람이 계속 사무실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겠지만 또 나가는 사람 나가요. 그리고 대다수는 서민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모아놨던 돈이 있냐 없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백수가 돼도 중요합니다. 가장 이제 백수가 될 때 안 좋은 게 나이는 차고 백수가 되었는데 돈도 없는 거예요. 그렇다고 누구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. 이런 상황이 놓인 사람들 많아요. 그래서 돈을 모은다는 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혹시나 위험에 빠졌을 때,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거를 좀, 네, 이거를 내가 좀 방어할 수 있는 일종의 보험이 되는 거예요. 물론 일반적인 뭐 생명보험이 있긴 하지만 그건 내가 뭐 다쳤을 경우나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보험은 돈이잖아, 돈. 안 그래요? 그래서 이런 보험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상은 살면서 할수록 더 중요해집니다. 정말. 돈이 있었으면 생각해요. 그 고독사 당하신 분들 돈 있었으면 병원 안 갔을까? 병원 갔을 거 아니에요. 그래도 끼니를 제때 먹었을 거 아니에요. 전기세 냈을 거 아니에요. 돈 오는 사람들이 뭔가 있잖아요. 엄청난 큰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당장 공과금도 못 내가지고 당장 쌀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병원비 가야 되는데 기본적인 진료금도 없어가지고 그걸 방치하다가 악화되고 병원비가 또 더 많이 나가서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 생각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금 어르신들 세대보다 우리가 돈이 더 필요했으면 더 필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. 왜냐? 지금은 그래도 어르신분들은 가족을 형성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는 가족이 없어. 여기 있는 사람들 상당수는 혼자 살아야 돼. 평생토록 혼자 살아야 돼요. 죽을 때까지. 결혼 안 할 사람들이 많잖아요. 1인 가구 늘어나지 않습니까? 그럼 여러분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? 상식적으로. 안 그렇습니까? 정부한테 의지한다? 정부가 이거를 지금 봐줄 것 같습니까?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면? 세금보다 많아지는데?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챙겨줄 것 같아요?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, 여러분.
그래서 내 자신만의 뭔가 보험이 있어야 돼요. 그 보험을 만들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. 혼자 살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? 내 혼자 살 때 공경을 누가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. 혼자 자취하는 내가 아프다. 누가 병원 데리고 갈 사람이 없어. 내가 금전적 문제가 생겼다.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. 누가 도와줄 겁니까? 내 혼자인데. 그래서 이런 보험을 어린 나이 때부터 만들어 놔야 돼요. 이걸 뭐 투자해서 큰 돈을 만든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돈을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낫습니다.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위기를 타파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. 세 번째는 뭐냐면 그거예요. 박봉이 월급에도 조금씩 모아가 나가야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습니다.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나이가 돈이 없으니까 뭐 교통편이 안 좋은 그런 원룸 같은 데 살 수 있다고 쳐요. 고시원 살 수 있는데 평생 살면 안 되잖아.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보증금 좀 모이면 여기에서 좀 더 넓은 환경, 뭐 지하철하고 좀 가까운데 아니면 방 크기가 넓은데 내가 돈 조금만 보면 갈 수 있잖아요. 조금씩 뭐 이렇게 좀 뭔가 세간살이나 어떤 그런 자산 늘려가면서 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살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. 안 그래요? 좀 느린 거 거북이 같아도 당장 내가 뭐 4평짜리 원룸 살아도 다음에 돈을 모아가지고 7평짜리 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아니면 뭐 임대아파트 갈 수 있고. 아니 여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좀 더 모아서 보증금 좀 마련해서 1.5는 갈 수 있는 거예요. 1.5는 가면 혼자 살면 좀 넉넉하잖아요. 안 그래요? 1.5는 정도만 가더라도. 투룸 가면 진짜 뭐 떡을 치고 뭐 살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. 이상은. 맞잖아요. 지금 뭐 처음부터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아파트 본다 해서 여기 이거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. 안 그래? 분양받는다 치더라도. 그리고 여기서 결혼할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. 상식적으로. 대다수는 혼자 살 텐데. 그럼 혼자 살면 혼자 사는 분들의 공간을 어떻게든 노력만 하면 만들 수 있는 거야.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적어도 한 1.5놈이나 투룸은 어떻게 노력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해야 돼. 안 그래요? 그거는 가능하잖아. 좀 처음부터 한 번에 쭉 가려고 무리해서 가려고 하면 안 되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돈 모을 때마다 어느 정도 덩어리 형성하면 자꾸 여기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나은데 월세가 좀 싼데 가가지고 거기 사는 거야. 그러면 그 앞자리에 살 때보다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. 뭐 가구 같은 것도 좀 놓을 수 있고 행거도 좀 만들 수 있고 맞잖아요. 4평짜리 얻는 사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? 행거 놓을 공간이 없잖아. 안 그래? 행거 놓으면 뭐 밥 먹어서 앉을 데가 없잖아요. 한 7평 넘어가야 행거를 장착해가지고 공간 확보라 되지. 안 그렇습니까? 혼자 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살면 살수록 짐이 늘어나죠. 옷도 늘어나고 가구도 늘어나고. 네. 맞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공간은 좀 확보를 해야 뭐 집에서 뭐 운동이라도 하고 책상도 놓고 하는 거잖아. 안 그래요? 문화생활 즐기고. 그렇게 돈을 모아 나가야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거예요. 한 번에 확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, 어?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, 현재는 좀 내가 좀 열악한 이 좁은 환경에 살고 있지만, 여기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, 다음엔 여기보다 좀 평수가 높은데, 평수가 좀 넓은데, 다음에는 좀 언덕이 없는데, 그리고 또 다음에는 1.5룸 한 10평짜리 되는 그런 원룸을 가고 좀 더 여유가 되면 한 13평 되는 방 2칸짜리 이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. 안 그래요?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 돼요. 스텝 바이 스텝으로. 근데 그렇게 가려면 돈을 모아야 돼. 남들이 하는 거 다 하려고 하면 안 되고. 박봉이 월급에도 모으는 사람 모아요.
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뭐 내 집 마련 못한다, 아파트 못 간다 이런 핑계 대지 마세요. 그 핑계입니다.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모으기 싫어하는, 돈을 모으기 못하는 어떤 그런 나름의 어떤 그냥 구색 맞추기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예. 언제부터 전 국민이 아파트를 가야 된다고 9평8사라고 맞잖아요. 앞으로 난 9평8사는 얘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상식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지고 있는데 무슨 9평8사야. 안 그렇습니까?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 프레임이 씌운 겁니다. 정문이 30평짜리 아파트 살아야 되는 것처럼. 우리나라 웃긴 게 굉장히 프레임 많이 시켜요. 뭐 통계도 언제부터 내 집의 기준이 30평짜리 아파트가 돼버렸습니까? 집 종류가 많잖아요. 엄청 많은데 왜 그 중에 30평짜리 아파트만 해당 사항이 되고 다른 집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냐고요. 여러분 이게 웃긴 거 안 그래요? 상식적으로 그 정도 집 살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. 그런 거 여러분들 자꾸 평균값을 맞추면 안 돼요. 나중에 9평8사는 말도 못하게 될 거야. 출산율 떨어지게 되면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여기 환경보다 조금 나아지겠다. 그러려면 내가 여기서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? 얼마나 모아서 나가야 될까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자꾸 내 집만을 해야 된다. 아파트 가야 되는 생각 하지 마시고 조금씩 이제 단계를 늘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힘들다는 거 알고 있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